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겨울 밤이었다. 윤하의 손에는 작은 우산 하나가 들려 있었지만 그 우산은 그녀의 가녀린 몸을 제대로 가려주지 못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크리스마스 조명들이 번쩍이는 거리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다. 집으로 가는 길, 윤하는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방금 전 아버지의 그 말, 남자는 남자다. 내가 이러면 안 돼. 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서며 그렇게 말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윤하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윤하는 18살이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나이, 세상이 열릴 것 같은 나이였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다. 아버지, 윤씨 가문의 외동딸인 그녀에게는 가족이 전부였다. 어머니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후로 그녀를 홀로 키워왔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다. 매일 새벽 출근에 밤늦게 돌아오는 그의 손은 거칠었고 그의 말은 언제나 직설적이었다. 하야, 내가 남자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집안을 지켜줄 강한 아들이 그런 말을 하며 웃던 아버지였다. 하지만 오늘 그는 웃지 않았다. 모든 게 시작된 건 한 달 전이었다. 윤하는 학교 도서관에서 만난 윤희를 알게 됐다. 윤희는 같은 학교의 후배로 조용하고 책을 사랑하는 소녀였다. 그녀의 미소는 봄비처럼 부드러웠고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다. 두 사람은 도서관 구석에서 책을 함께 읽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언니, 이 소설 어때? 사랑이란 게 정말 이렇게 아픈가 봐. 윤희의 말에 윤하는 가슴이 떨렸다. 그 떨림은 책 속 이야기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그녀를 사로잡았다. 어느 날 비가 오는 오후 도서관 창가에서 윤희가 윤하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윤하의 입술이 떨리며 윤희의 입술에 닿았다. 짧고 부드러운 키스. 하지만 그 키스는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집에 돌아온 윤하는 그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아버지의 눈초리가 평소와 달랐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버지의 물음에 윤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알았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학교 근처에서 두 소녀를 봤다고 소문이 퍼졌다. 내가 여자애랑. 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의 외침이 집안을 울렸다. 윤하는 울면서 사정을 설명했다. 아빠, 저희는 그냥 사랑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사랑. 그건 자연스럽지 않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야. 내가 이러면 이 집안이 망신이야. 한국에서 사는 우리가 이런 소문에 어떻게 살아?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아버지는 그날 밤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취한 눈으로 윤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잘못 키운 거지?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그는 흐느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떠났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 이하야, 아빠는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걷길 바래. 남자는 남자다. 내가 강해져라. 그 편지는 윤하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울면서 편지를 쥐었다. 집은 텅 비었다. 이제 그녀는 홀로였다. 그 후로 윤하의 삶은 변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대학에 가기 위해 아버지가 돌아오길 바라며. 하지만 아버지의 소식은 없었다. 윤희는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아저씨가 돌아오실 거야. 언니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윤희의 위로가 윤하를 지탱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다. 한강변에서 산책하며 두 사람은 꿈을 이야기했다. 나중에 언니랑 같이 사는 집을 만들자. 작은 정원이 있는 따뜻한 집. 윤희의 꿈은 윤하에게 희망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윤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문학을 전공하며 그녀의 감정은 시와 이야기로 흘러나왔다. 윤희는 미술을 공부했다. 두 사람은 캠퍼스에서 만나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저 애들. 이상하지 않아 속삭임이 들려왔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들에게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무거운 짐이었다. 가족의 명예, 결혼, 후손. 그런 가치관이 그녀들을 옥죄었다. 윤하는 종종 밤에 울었다. 희야, 내가 잘못된 걸까? 윤희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아니, 언니. 사랑은 잘못될 수 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야.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서울의 야경을 봤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가 그녀들의 미래처럼 보였다. 언니, 약속해. 영원히 함께할게. 윤희의 말에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녀들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다. 은반지, 간단하지만 소중한. 그것은 그들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 윤하의 고모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하야, 내가 이러면 안 돼. 한국에서 사는 여자가 남자 없이 어떻게 살아. 결혼해야지, 아이를 낳아야지. 고모의 말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대변했다. 명절에 가족 모임에서 빠질 수 없다는 압박, 이웃들의 시선. 윤하는 고모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내 아빠가 알면 가슴이 찢어질 거야. 고모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윤하는 점점 강해졌다.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사랑의 아픔을. 작은 문학 동아리에서 발표한 그녀의 시는 호응을 얻었다. 사랑은 성별을 넘어선다. 그녀의 마른 동아리 멤버들을 감동시켰다. 윤희는 그녀의 그림으로 응답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예술로 피어났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날, 윤하는 아버지의 옛사진을 보며 울었다. 아빠, 왜 떠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 그녀의 행동이 아버지를 놀라게 할 거라는 걸. 대학 생활이 시작된 지 2년째. 윤하는 이제 20살이 넘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자랐고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문학 동아리에서 그녀는 리더가 됐다. 매주 모임에서 그녀의 시는 사람들을 모았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해. 강요된 틀에 갇히지 마. 그녀의 메시지는 젊은이들의 공감을 샀다. 하지만 그만큼 비난도 따랐다. 온라인에서 익명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레즈비언. 한국에서 그런 게 가능해? 창피해.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윤희는 미술학과에서 빛났다. 그녀의 그림은 감정을 담아냈다. 윤하의 초상화, 한강을 배경으로 한 두 사람의 그림. 전시회에서 그녀의 작품은 주목받았다. 이 그림의 모델은 누구예요? 기자가 묻자 윤희는 미소 지었다. 제 사랑하는 사람. 그 말은 언론에 실렸다. 작은 기사지만 그것은 파문을 일으켰다. 윤하의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다. 윤하 언니가 여자친구가 있어. 호기심과 비웃음이 섞인 시선. 두 사람은 그 압박 속에서 더 가까워졌다. 주말이면 인사동으로 갔다. 골목길의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다. 언니, 기억해. 첫 키스 그날 비가 왔잖아. 윤희의 웃음소리가 윤하를 녹였다. 인사동의 거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이었다. 한지 공예품 가게 앞에서 멈춰서서 두 사람은 손수건을 샀다. 이거 우리 집에 걸자의 작은 행복이 쌓였다.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윤하의 사촌 동생 민준이가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군대에서 제대한 후 취업을 준비 중이었다. 누나,
요즘 소문 들었어. 그 윤희 씨랑 민준이의 말은 직설적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청년이었다. 누나, 가족을 생각해. 아저씨가 돌아오시면 어떡해? 한국 남자라면 누나를 지켜줄 텐데 그의 말은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게 했다. 윤하는 화가 났다. 민준아, 사랑은 지키는 게 아니야. 함께 사는 거야? 성별이 뭐 어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누나, 세상이 그래?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안 이어가는 게 정상이지. 누나처럼. 이상한 거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그 말은 윤하를 아프게 했다. 사촌과의 다툼은 가족 전체에 퍼졌다. 고모가 다시 전화했다. 하야, 민준이가 울면서 왔어. 내가 왜 그래? 정신 차려. 압박은 점점 커졌다. 윤하는 혼란스러웠다. 밤에 윤희를 만나 한강 다리 아래 앉아 울었다. 희야, 내가 포기할까 봐. 윤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포기하지 마. 우리는 강해. 한국의 봄처럼 다시 피어날 거야. 그 말에 윤하는 힘을 얻었다. 두 사람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LGBTQ 청소년 센터에서 자원봉사,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만났다. 언니, 나도. 부모님께 버림받았어. 15소년의 말에 윤하는 눈물이 났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빛나는 거야? 시간이 흘러 윤하의 시집이 나왔다. 작은 출판사에서 비 내리는 밤의 약속이라는 제목. 표지에는 윤희가 그린 그림이 실렸다. 책은 입소문을 탔다.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렸다. 작가님, 이 시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 이야기 같아요. 팬들의 말이 윤하를 감쌌다. 하지만 그 성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언론이 그녀를 취재했다. 레즈비언 시인 윤하 씨, 사회적 편견에 맞서다. 기사의 제목은 선정적이었다. 인터뷰에서 윤하는 말했다. 저는 그냥 사랑을 노래할 뿐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지길 바래요. 그 인터뷰는 TV에 방송됐다. 뉴스에서 그녀의 얼굴이 나왔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 성소수자 권리.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댓글과 함께 이런 게 한국을 망친다는 악플이 쏟아졌다. 윤희는 걱정했다. 언니, 조심해. 사람들 미워할 수 있어. 윤하는 웃었다. 희야, 이제 숨기지 않을 거야. 아빠도. 언젠가 볼 거야. 어느 날, 윤하는 우연히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다.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 그녀는 망설였다. 갈까 말까. 윤희가 말했다. 가, 언니. 용서의 시간일 거야. 윤하는 병원으로 갔다. 복도에서 아버지를 봤다. 여위고 피곤한 얼굴.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하야. 내가 왜? 대화는 어색했다. 아버지는 TV에서 그녀의 인터뷰를 봤다고 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네. 아빠가 미안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 남자는 남자다. 하야. 내가. 왜 그래? 윤하는 울었다. 아빠,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윤희랑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해봐라. 퇴원 후 아버지는 다시 연락이 끊겼다. 윤하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공원에서 두 사람은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다. 언니,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만의 윤희의 제안에 윤하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그들은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윤하는 이제 23,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시집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출판사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대학 캠퍼스, 커뮤니티 센터, 심지어 KBS 라디오에 출연했다. 사랑의 본질은 공감입니다. 한국의 전통에서조차 은 깊은 감정을 표현하죠. 제 사랑도 그런 한의 일부예요. 그녀의 말은 청취자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은 고립이었다. 친구들 중 일부가 멀어졌다. 윤하야, 너무 앞서가. 우리처럼 조용히 살아. 그 말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윤희의 전시회가 열렸다. 갤러리에서 그녀의 그림들이 걸렸다. 대부분 윤하를 주제로 한 작품들. 이건 너무 노골적이지 않아? 갤러리 주인이 걱정했지만 윤희는 고집했다. 사랑을 숨기면 안 돼요.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예술가들, 지지자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작은 단체가 변태 예술 반대 피켓을 들고 섰다. 윤하는 윤희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희야. 이건 우리의 승리야.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옥마을로 갔다. 전통 한옥에서 머물며 달빛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나중에 우리 집도 이렇게 만들자. 마당에 감나무 심고. 윤희의 꿈은 로맨틱했다. 한국의 전통, 한옥의 나무 문사를 통해 보이는 달로 그곳에서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깊이 있는. 하지만 그 키스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누군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유명 시인과 화가의 스캔들, 제목이 붙은 사진이 퍼졌다. 스캔들은 폭풍이 됐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LGBT 커플의 공개 연애, 한국 사회 흔든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윤하는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트위터에 올린 글, 저와 윤희 씨는 사랑합니다. 비난하세요. 하지만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글은 리트윗 1만 건을 넘었다. 지지와 비난이 뒤섞였다. 브레이브 vs 도덕 파탄. 가족의 반응은 더 아팠다. 고모가 찾아왔다. 하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아빠가 병원에서 보고 울었대. TV에서 내 사진 나오고 아버지가 병원 TV로 봤다는 소식. 윤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저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제 삶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야, 내가 왜 아빠가 돌아갈게? 이야기하자 희망의 빛이었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윤하의 출판사 에디터, 가까운 선배인 지은 씨가 소문을 이용해 책을 더 팔려 했다. 이 스캔들, 마케팅으로 좋네. 더 파고들자. 그녀의 말에 윤하는 충격받았다. 선배, 이건 제 인생이에요. 장사 도구가 아니에요. 지은 씨는 웃었다. 현실을 봐, 하야.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희생이 필요해. 그 배신은 윤하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지은 씨와 결별했다. 제 사랑은 팔지 않아요. 윤희도 고통받았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불렀다. 윤희 씨, 그림이 훌륭하지만 주제가 문제야. 성적 소수자 테마는 피하는 게 좋을 거야. 이윤희는 눈물을 참았다. 교수님, 제 감정은 진짜예요. 그녀는 졸업작품을 고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매일 저녁, 전화로 위로했다. 언니, 나 여기 있어? 희야, 사랑해. 여름 끝자락, 페스티벌이 열렸다. 서울 퀴어 컬처 페스티벌. 윤하는 초청받아 연설했다. 한국의 전통은 조화를 가르칩니다. 음양처럼 사랑도 균형이에요. 우리를 받아들여 주세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윤희는 무대에서 그녀를 안았다. 그 장면은 사진으로 퍼졌다. 아름다운 순간.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괴한이 따라왔다. 얘야, 이상한 년들, 욕설이 들렸다.
윤아는 윤희를 보호하며 달렸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작은 일로 치부됐다.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났다. 희야, 조심하자. 두 사람은 더 단단히 뭉쳤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가 서울로 왔다.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하야, 아빠가 내 TV 봤어. 내가 연설하는 거. 그의 눈은 젖어 있었다. 남자는 남자다 라고 했던 아빠가. 미안해. 내가 강해졌네. 윤하는 울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윤희 덕분에 다버지는 윤희를 봤다. 자네가. 하야의 윤희는 고개 숙였다. 네, 아버님. 하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생각해볼게. 그는 떠났지만 이번엔 연락이 왔다. 매주 문자. 밥 잘 먹고 있니?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고조는 아직 멀었다. 겨울이 깊어지던 해, 윤하는 24살이 됐다. 그녀의 두 번째 시집이 나왔다. 이번엔 더 대담했다. 한강의 속삭임,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 책은 베스트셀러를 넘어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시상식 날, 윤하는 윤희와 함께 갔다. 드레스업한 두 사람,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커플 사진 한 장, 기자들의 외침. 윤하는 미소 지었다. 네, 우리 사랑입니다. 상은 받지 못했지만 그날의 장면은 역사적이었다. 다음 날 신문 일면. 레즈비언 커플의 용기. 한국 문학의 새 바람이 지지 여론이 커졌다. 젊은이들이 모였다. 윤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팬레터가 쌓였다. 하지만 보수단체의 반발도 세졌다. 도덕 교육 강화하라. 시위가 열렸다. 윤하의 집 앞에 피켓이 섰다. 윤희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사랑의 색채. 작품 하나하나가 그들의 여정을 그렸다. 첫 만남의 도서관, 한강 피크닉, 페스티벌 무대. 관람객들이 눈물 흘렸다. 이게 진짜 예술이네요. 하지만 한 관람객이 소리쳤다. 이런 걸 전시하다니 창피하지도 않아. 윤희는 대응했다. 창피한 건 편견이에요. 갈등의 정점은 가족 모임이었다. 명절, 설날. 고모가 주최한 가족 파티. 윤하는 윤희를 데려갔다. 모두 이쪽 제 사람 윤희예요.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사촌 민준이가 말했다. 누나, 아직도. 이제 그만해. 그의 말은 과거의 상처를 건드렸다. 고모가 울었다. 하야, 내 아빠가 왔어. 보자. 아버지가 도착했다. 모두가 긴장했다. 아버지는 윤하를 보며 말했다. 하야, TV에서 또 봤어. 내가 상 받으려던 거. 그는 선물을 줬다. 어머니의 옛 목걸이. 내 엄마가 내 사랑을 이해했을 거야. 왜? 하지만 민준이가 끼어들었다. 아저씨, 누나가 이상한 길로 가요. 바로잡아야죠. 아버지는 화냈다. 민준아, 닥쳐. 하야는 잘하고 있어? 아빠가 떠난 게 잘못이었어. 그 말은 충격이었다. 가족이 소란스러워졌다. 민준이가 이 집안 망신 하며 나갔다. 배신의 맛, 사촌의 배신. 윤하는 무너졌다. 파티 후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아빠가 변하셨어. 그런데 왜 아직 아파? 아버지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 하야. 아빠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 지지할게. 그 포옹은 따뜻했다. 한국의 가족의 용서의 한. 하지만 더 큰 배신이 기다렸다. 윤하의 매니저, 새로 고용한 사람. 그는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을 이용해 그녀의 이야기를 팔았다. 타블로이드지에 준하의 비밀 연애, 충격 스토리, 기사가 났다. 사적인 편지, 사진이 공개됐다. 윤하는 분노했다. 이게
배신이야. 그녀는 소송을 걸었다. 법정 싸움은 피곤했다. 증인으로 나오세요. 변호사의 말에 윤희가 증언했다. 윤아 씨는 진심이에요. 우리 사랑은 진짜. 사회적 압박은 극에 달했다. 온라인에서 죽음 위협이 왔다. 이상한 년, 사라져 경찰 보호를 받았지만 공포는 컸다. 두 사람은 잠시 시골로 피신했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쉬었다. 언니, 여기서 새 출발하자. 제주의 오름에서 바람을 맞으며. 그곳에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친구들만. 오늘부터 영원히. 돌아온 서울, 재판이 끝났다. 승소. 매니저는 벌금.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윤하는 블로그에 썼다. 배신은 아프지만 사랑은 더 강해집니다. 한국의 봄처럼. 아버지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내 딸, 대단해. 봄이 다시 왔다. 윤하는 25, 이제 프로 작가였다. 그녀의 에세이집이 나왔다. 돌아온 아버지와의 대화.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담은 책. 아빠, 왜 떠나셨어요? 남자는 남자다. 라고 믿었어. 하지만 사랑은 그 이상이야. 아버지의 고백은 감동적이었다. 책은 히트쳤다. TV 토크쇼에 부녀가 출연했다. 아버님, 딸의 사랑을 어떻게 보시나요? MC의 질문에 아버지가 말했다. 처음엔 놀랐어. TV에서 하야가 손잡고 서 있는 걸 보고. 하지만 그게 사랑이구나. 아빠가 배웠어. 그 방송은 전국을 울렸다. 시청률 20%. 가족의 용서, 눈물의 순간, 댓글은 지지로 가득했다. 아버님 멋져요. 보수 언론도 변했다. 변화의 바람. 이윤희의 갤러리도 번창했다. 그녀는 LGBTQ 아트 센터를 열었다. 모두의 사랑을 그려요. 하지만 마지막 갈등이 왔다. 민준이의 복수. 그는 SNS에 가짜 소문을 퍼뜨렸다. 윤하가 돈으로 유명해진 거야? 진짜 레즈비언 아냐의 증거 조작. 팬들이 동요했다. 윤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믿어주세요. 제 사랑은 진짜. 증거를 제시했다. 민준이는 사과했다. 누나, 미안해. 질투였어. 화해의 순간. 고조는 페스티벌에서. 올해 퀴어 퍼레이드. 윤하가 메인 스피커. 수만 명의 행렬. 무지개 깃발 아래 그녀가 말했다. 한국이여, 우리를 안아줘. 한 해 끝에 사랑이 있어. 군중이 환호했다. 아버지가 무대에 올랐다. 내 딸의 사랑을 축복해. 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 후 삶은 평온해졌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한강뷰, 마당의 화분.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언니, 행복해. 응, 희야. 너 덕분에. 아버지는 자주 왔다. 오늘은 삼겹살 구워줄게. 가족 식사. 한국의 따뜻함. 세월이 흘러 윤하는 상을 받았다. 국가문학상. 수상 소감. 이 상은 제 사랑, 제 가족에게 바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TV에서 그 장면을 보던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내가. 놀랐네. 하야가 이렇게 컸어. 결말은 희망. 사랑은 이겼다. 한국의 봄처럼 영원히 피어나.